네, 뭐 식사는 하셨죠? 네. 이 공부할 때 전략 전술 중에 하나가 점심 시간인데요. 점심은 절대 국물 있는 요리를 드시면 안 되고 평상시에 50% 정도의 국물 없는 걸로 드셔야 오후 시간에 안 졸립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거를 뭐 회식 같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주말에 보상 심리 때문에 이 저기 국물에 폭식을 하시면 100% 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전략 전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저희 이제 3시간 단위로 강의를 끊으니까 총 9강 중에 이제 두 번째고요. 1교시. 자 지금 교재 내용은 이제 13페이지로 왔어요. 그리고 지금 일단 공부하는 내용은 이제 1장 개인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시는 요 13페이지는 제목에 1-1 상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해서 Q하고 A가 보이시죠? 좀 실제적으로 문해력이 어떻게 발휘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자 13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아이 돌잔치 이런 거죠. 이제 돌잔치 하려고 이제 식당 뭐 이런 데 예약하러 간 거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주인 아저씨가 상담 신청서 양식을 주는 거죠. 그죠? 뭐 당연히. 그럼 예약도 해야 되고 하니까. 자, 그랬더니 거기에 부모, 아이, 생년월일, 핸드폰, 주소 뭐 이런 것들. 자, 이게 개인정보죠. 그죠? 이런 것들을 작성을 요구했어요. 자, 그러면 얘는 개인정보를 이 돌잔치 하는 식당이 업무에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수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수집하려면 조건이 뭐가 있죠? 1호부터 7호.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죠?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2호 법률적 근거가 있거나, 아니면 3호 공공기관의 소관 업무이거나. 맞죠? 자, 그럼 얘는 1호부터 7호를 다 갖다 드리대도 뭐밖에 없어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고 언제까지 보유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얘기는, 자, 정보 유치한테 동의받을 때 반드시 4가지 고지해야 되는 게 뭐였었죠? 목적, 그 다음에 항목, 그 다음에 기간, 그 다음에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이죠. 이게 안 써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N수에 보면은 얘는 불법에 한해요. 불법인 거죠. 그죠? 그래서 QA가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그 하단에 보시면 우리 아까 읽었던 15조 1항 2항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죠? 그죠? 자, 그러므로 요 내용이 기본적으로 이제 쭉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시냐면은 바로 그 14페이지에 보시면, 자, privacy.go.kr에 그죠? 제일 하단에 보시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사례 상한별 맞춤 서비스 100건이라고 보이시죠? 행안부 시절에 만든 건데, 요게 이제 privacy.go.kr에서 조회하시면 조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의를 돕기 위해서 여기 라이즘닷컴 있죠? 여기 라이즘닷컴 가셔서 회원가입하시고, 회원가입하시면 CPPG 자료실이 있어요. 이 자료실에 요 제목 있죠?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사례 상황별 맞춤 서비스 시나리오 100건. 얘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죠. 그럼 100건이니까 딱 100페이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100개의 케이스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안에는 15조, 16조, 17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법으로 해석하느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물론 이게 만든 지가 꽤 됐기 때문에 현행법이랑 다른 것도 있거든요. 근데 현행법이랑 다른 걸 찾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 연습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100문제 중에서 절반 이상은 이런 상황들이 보기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뭐 돌잔치 때문에 갔는데 거기서는 그죠? 계약서 내용 쓰면서 뭐 쓰라고 하더라라고 하는데 그 내용하고 대금 결제라는 내용만 있고 4대 고지와 동의사항이 있었냐 없었냐 이제 이런 게 보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O하고 X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요 100페이지를 출력하셔서 각자 출력하셔가지고 연습을 좀 자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출력하셔서 몇 페이지 보시면 다 모르는 얘기겠지만 다음 주에 출력하시게 되면 더 많이 알게 되고 문제인지 이해되셨죠? 수업이 끝날 때쯤이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연습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15페이지. 자,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될수록
자, 첫 번째 점 이로운 것도 있고, 자, 두 번째 해로운 점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 쪽이니까, 그죠? 개인정보 보호 쪽이니까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할수록 개인정보를 보호하기가 쉽다는 얘기야, 어렵다는 얘기야? 어렵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노상방뇨를 했는데 우리 회사 직원인데 평상시에 나를 괴롭히는 직원이었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뒤에서 찍어가지고 약간 주요 부위를 좀 가리고 얘를 이제 그냥 카톡에다가 붙여버리면 순식간에 뭐가 되는 거야.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거기 얼굴을 약간 이렇게 잘 보이게 확대를 한 뒤에 밑에다가 땡땡 회사 무슨 과 누구 만약에 이렇게 쓴다 그러면 전 세계 다 알겠죠. 물론 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75조에 해당하는 바로 징역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정보를 남의 개인정보를 개인의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70조, 71조, 72조, 73조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됩니다. 근데 여튼간에 뭐 내가 안 잡힌다는 전제하에 그죠 이렇게 했을 경우 무한 확산이 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보호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오너와 데이터 오너십 기억나시죠? 지금 현재 공공기관과 민간에서 쓰고 있는 거 다 누구 거예요? 다 여러분들 개인 거예요. 맞죠? 근데 그걸 가져다가 잘 써야 되겠죠. 즉,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그래서 이용자라고 보이시죠? 과거 망법에서는 정보주체라고 안 그러고 이용자라고 했습니다. 이용자의 것이다. 데이터 오너이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처리자이고요. 망법에서는 사업자라고 합니다. 이거는 각자의 쉽게 말해서 서비스 제공이니까 아까 뭐 생각나세요? 서비스 약관, 이용 약관, 부동산 계약서 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제 고객 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실 남의 것 갖다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보호 조치는 잘 하셔야 되겠죠. 그러므로 정보 주체나 개인정보 처리 정보 주체 개인정보 수집할 때 법률적 근거가 있든 아니면 동의를 받았든 수집하셔야 되고 목적 내에서 사용하셔야 되고 이런 거죠. 필요하면 동의도 받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네 번째 보시면 이렇게 된 표시가 보이시죠? 자, 이렇게 된 표시는 1장 시험 문제에서 그동안 기출로 많이 나왔던 형태와 유사한 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을 범위로 잡을 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확대되고 있어요? 축소되고 있어요? 확대되고 복잡해졌어요? 단순해졌어요? 복잡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밑에 있는 그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지하철이나 버스 타셨나요? 그럼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에 혹시 플랜카드 같은 거 붙여 있고 공급판 붙여 있으면서 이 지역은 드론 비행 금지 지역임을 알려드리며 몇 년도 몇 월부터는 사용 금지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셨죠? 자, 드론을 이 지역에 개인용 사적 드론을 쓰지 말란 얘기네요. 이게 뭐죠? 자, 드론의 사용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통과됐어요. 근데 드론의 사용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이유는 자, 법을 만든 이유는 뭐죠? 누군가가 많이 얘를 사용하게 되니까 불이익을 당할 사람과 이익을 당할 사람, 정당한 거냐 안 정당한 거냐,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때문에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드론의 사용에 대한 게 법률이 그죠? 통과됐다는 얘기는 전 세계가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데이터, 여기서 데이터는 제너럴 데이터. 자, 그럼 제너럴이라는 얘기는 가장 흔한 데이터, 많은 데이터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공공기관의 가장 흔한 데이터, 제너럴 데이터가 뭐예요? 개인정보죠. 그죠? 민간기업의 가장 흔한 데이터, 가장 많은 데이터가 뭐예요? 개인정보죠. 그래서 미국 애들이랑 영국 애들 얘기할 때는 제너럴 데이터 말 쓰실 때 한국처럼 흔한 데이터, 많은 데이터라는 뜻이 아니고 이 자체가 뭐예요? 개인정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GDPR 규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이코노미, 자, 미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데이터 경제입니다. 이 데이터 경제를 위해서 4차 산업혁명 이후 전 세계 선진국가부터 시작해서 DT, DX 사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디지털 뭐죠?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스퍼와 트랜스포메이션의 차이가 뭐예요? 트랜스퍼는 그냥 여기서 여기로 위치 이동이 되는 거고 트랜스포메이션은 위치 이동뿐 아니라 전혀 다른 형태로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아니 여러분들 영화에 보시면 트랜스포머
트랜스퍼야 트랜스포머야? 포머잖아요. 전혀 다른 형태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서양 애들은 이 단어를 지금 굉장히 좋아해요. 익스트림의 이제 발음상 엑스트림 할 때 X가 가름되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익스트림. 굉장히 극적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디지털로 완전 전환됐다, 디지털에 극적으로 전환됐다는 뜻이 뭐예요? 모든 정치, 경제, 사회가 디지털로 전환됐다는 뜻이니까 이게 뭐예요? 자, 쉬운 얘기로, 자, 신세대들은요, 내가 신용카드를 만든다는 얘기는 내가 외상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거 신용카드를 만들려면 신세대들은 반드시 삼성카드, 현대카드, 뭐 롯데카드에 관련된 모집인을 만나서 모집인이랑 상담하고 종이에다가 개인정보 주고 신용정보 조회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그 보험 모집인 또는 카드 모집인을 만나야 되는 거고, 그럼 카드 모집인은 여러분하고 무슨 카드를 만들어 드릴까요? 할 때, 자, 월한도 50, 월한도 500, 월한도 1000, 월한도 3000. 자, 그러면 정보 주체는 본인이 원하는 게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보험카드 직원이 마음대로 만들어주면 무슨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신용불량자가 1억짜리 만들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억원치 물건 사고 잠수함 타면 끝나는 거지. 그러므로 당연히 여러분들이 나 보험 이거 좀 카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럼 보험회사는 그 카드 회사는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얘를 금융감독원에 조회를 하죠. 제3자 제공을 하는 거죠. 맞죠? 자, 개인정보 이어가야죠. 계속. 그랬더니 제3자 제공을 받은 이제 금융보안원에서는 이제 금융결제원, 금융감독원에 얘를 돌려보죠. 그랬더니 평상시에 무슨 정보가 딱 뜨죠? 그러니까 월급 받은 거. 그다음에 저처럼 부가 수입,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세금. 그다음에 뭐 자가 소유냐, 뭐 전세냐, 월세냐. 그죠? 예금액. 이 모든 걸 다 합치면 뭐가 나와요? 등급이 나오는 거지. 신용정보라는 등급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이 사람은 이 정도의 능력이 되는구나. 그럼 이제 그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카드 만들어 주겠죠. 그죠? 자, 그럼 요거는 신세대 얘기고, 자, 어떤 카드가 됐든지 간에 이건 외상이니까 되게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요새 이거를 신세대처럼 컨택해서 만나는 사람은 신세대. 그죠? MZ세대는 어떻게 만들어요? 스마트폰, 얼굴 찍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필요에 따라서는 잠깐 줌으로 그쪽에 담당자 와서 확인 한번 하고, 자, 신용정보 본인이 제3자 동의 누르면 돼야 한대요. 누르면 어디로 가? 큰감원. 그죠? 그러면 나오잖아. 당신은 뭐 쉽게 말해서 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당신은 월 50 한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맞잖아요. 뭐 월급이 적은데 어떻게 해? 집도 없고. 근데 당신은 월 5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갖고 탁 엔터키를 치게 되면, 자, 디지털로 일단 카드 번호 떠야 안 떠요? 결제할 수 있어 없어? 결제해지는 거지. 실제 카드는 뭐 일주일 뒤에 날라올 거고. 자, 이게 결국엔요, 이제는 카드 만드는 것도 사람 만날 일이 있다 없다? 카드 회사 갈 필요 있다 없다? 전부 다 인터넷의 디지털 세상으로 싹 바뀌었다. 극적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 ICBMA, DNA, ABCD라는 기술이 들어가죠. 자,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모바일, 데이터, 요거 이제 그 문정부 시절에 쓴 말이에요. 외국 거 가져다가 한국은 그 저거 많이 한다고 했지, 벤치마킹. 한국의 벤치마킹의 3대 전략은 데이터가 빅데이터고, 네트워크는 바로 클라우드를 얘기하는 거고, AI.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요거는 AI의 블록체인 기술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클라우드 컴퓨팅의 디지털 트윈 기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드론이 왜 법률로 허용됐느냐? 뭐 예를 들자면 여기 막 이제 이렇게 사람이 살고 있는 고층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한 16층쯤 되는데 이 불이 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피난을 했는데 여기는 엄마가 한 3살짜리 애가 여기 있는 것 같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 사실 참 이게 이 공공 중에서 공공 업무 중에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뭐 형사, 검사, 판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정말 정직하기 어려운 직업이거든. 근데 이 아저씨들은 참 정직해. 왜냐면 이것만 하니까. 뭔 말인지 이해를 못 하는구나. 그러니까 서방사 아저씨들은 충분히 존경할 만한 게 이 일만 하니까 정직한데, 형사, 판사, 검사는 그거 플러스 힘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여튼 그래,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올라가죠?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일단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많이 죽죠.
그럼 최소한으로 우리의 아까운 소방관들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 얘를 띄우지. 얘가 뭘 갖고 올라가죠? 수많은 IoT를 갖고 가지. 열선, 모션. 열선은 불보다 차가우면 파랗게 뜨니까 사람이겠지. 고양이거나. 모션은 움직임. 뭐 기타 등등 IoT를 수천 개, CCTV까지 달아가지고 올라가겠죠? 사람의 형태가 안 보인다 그러면 어딘가 피신돼 있을 수도 있잖아. 사람이 있다 그러면 빨리 올라가야지. 이렇게 생긴 호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또 이걸 또 이렇게 지어갖고 123층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균열되기 시작해서 반토막 났다. 큰일 나겠지 이거. 건물은 붕괴 위험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게. 그럼 저 이 꼭대기에서 이거 균열이 있는지 아닌지 과연 누가 이걸 체크해야 될까? 탐 크루즈? 탐 크루즈 올라가서 죽어? 뭘 띄우면 돼? 드론을 띄우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공이, 공공, 생명, 신체, 재산 등등에 관련돼서는 드론을 필수적으로 쓰자. 이유가 뭐예요? 이걸 쓰는 거지. 근데 다른 나라도 얘를 시도하고 있는데 한국은 참 희한한 민족인 게 뭐냐면 카피를 하잖아? 그럼 페이스트를 해야지. 근데 한국만이 갖고 있는 거 필리핀처럼 전락하지 않고 절대 잘 살 수 있는 이유. 뭘 잘해? 이게 기가 막히거든. 테일러드. 남의 거 가져다 붙였는데 한국형으로 만들어서 거꾸로 이 만든 걸 수출을 해.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야 유태인하고 코리아는 굉장히 특수한 민족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수한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 머리 팔아서 가발 만들고 이걸 한 거잖아. 교육의 힘이라고. 대한민국이나 유태인처럼 교육에 목숨 거는 나라 없어요. 그죠? 자, 여튼 간에 자,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도 이런 걸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한국이 먼저 법제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드론에 대해서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통제를. 그죠? 자, 그럼 지금 보이는 게 그러면 드론이 떠다니면서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겠죠. 마지막에는 뭘 할까? 내후년의 예상인데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서 어디까지 풀 것 같아? 자, 배송 중에 제일 빠른 배송이 뭐예요? 이걸로 배송하면. 자, 저 위쪽으로는 구파발, 여 밑으로는 저기 어디예요? 그 일원동, 오른쪽으로는 천호동, 저 왼쪽으로는 구로, 그죠? 이 반경 드론 띄우면 몇 분? 21분에 다 가. 이제 총알 배송이 아니라 드론 배송이 활성화되죠. 근데 아시겠지만 법에서 상업적 목적을 먼저 풀겠어? 이런 걸 먼저 풀겠어.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 이 시범 사업이 실시되고 요거는 3년 뒤에 풀지 5년 뒤에 풀지는 뭐가 적어될까요? 아니 좀 먹고 사는 생각. 예,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이제 보시는 국회의원을 얼마나 잘 구워 삼냐, 로비했냐.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그냥 하진 않을 거고 그럼 너네들 이거 풀어지면 뭐 할래? 그러면 저희가 드론 서비스에 뭐 생명 구하는 건 기본적으로 탑재해서 뭐 해드릴게요. 이런 게 이제 정치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러므로 이제 여기에 요거 목적으로 지금 공공기관용 마크 찍힌 드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딴 드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금지구역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취미 갖고 있는 분들 있잖아. 드론 이런 거 여기서 띄우시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힘이 너무 세서 도봉구에서 살고 있는 도봉순이가 그죠? 남친이 이 드론을 공원에서 띄우는데 그거는 옛날 거잖아. 오늘부터는 띄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 너튜브에 보시면은 도봉순 드론 뜨면 그 장면이 나와. 시민공원에서 드론 띄우는 거. 지금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 법이 생겼다니까. 뭐 강원도 산골 가서 띄우는 건 괜찮아. 왜냐면 일단 시범구역이 어디니까? 서울시 전역이 되는 거야. 특히 강남 지역, 저기 여의도 지역 이런 곳이죠. 이런 거는 다 금지예요. 자, 그럼 여기에 개인정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아니 누군지 찾잖아. 자, 요거는 배송은 주소지가 있어. 누군지를 알아야지. 결제를 탔겠지. 자, 중간에 또 얘가 여기 올라가면서 사람들이나 건물에 안 부딪히려고 계속 찍어대 안 찍어대? 찍어대겠죠.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여기까지 확대가 된 거죠. 자, 얼마 전부터 드론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자, 위치 정보에 관한 법률도 개정이 됐어요. 얘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왜 있었냐? 자동차 내비게이션 할 때부터 있었거든요. 꽤 됐죠. 근데 요즘은 위치 정보에 뭐가 들어가 있어? 여러분들 스마트폰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그럼 여러분들 날씨 볼 때 뭘로 봐요?
뭐 여러 가지 앱이 있죠. 그 중에 혹시 위치 정보 찍어서 날씨 하는 거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금은 한국이 기후가 변해서 저 북쪽,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은평구에선 비가 오는데 강남구에선 비가 안 오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기후가. 그럼 내가 위치에 따라서 비가 올 수 있고 안 올 수 있으니까 네이버 날씨나 다음 날씨 볼 때 보면 위치 정보를 찍잖아. 그럼 그게 누구 위치 정보야? 내 위치 정보인데 네이버나 구글은 내 이 정보를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갖고 있죠. 조유준 씨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앱을 언제 썼는지가 다 뜨니까 이거 노출되면 사생활이 전혀 없어지는 거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수많은 법들이 전부 다 개인정보가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확대가 된다. 그 얘기. 자, 그래서 16페이지에 보시면 결국 오너십과 오너에 대한 얘기인데, 자,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결국 개인정보가 문제가 생기면 개인적으로는 뭐가 문제가 생기죠? 정신적인 피해뿐 아니라 모두 생겨요. 예, 그 말 그대로 재산적 피해. 자, 제가 아까 개인정보보호법이 왜 선진국 시작해서 다 딴 나라도 만들었냐면은, 자, 프랑스의 자국민이 프랑스 내 프랑스 개인정보보호법 가지고 공공이나 민간을 통제를 잘했어. 그래서 자국민의 개인정보가 국내에서는 안 뚫리죠. 근데 한국에서 뚫리잖아, 여행 가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홈페이지 중에 BTS라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없죠? 자, BTS는 2022년 12월부로 아미가 몇 명이 됐어요. 이것도 모르면 심각한 거다. 일만 열심히 하지 시키는 것만 하지. 근데 내가 열심히 하는 게 대부분 딴 회사에선 필요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이렇게 되잖아? 딴 데 갈 데가 없어. 그러면 닥치게 돼. 그래서 우리가 제가 후배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야, 너 잡을 찾아, 잡을. 워플레이스만 하지 말고, 이게 뭔 말이냐면 한국식 표현하면, 야, 직장만 다니지 말고 네 스스로 어디 가서도 네가 딱 주장할 수 있는 직업을 가져봐, 너만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 좋은 날씨에 저 봐봐, 얼마나 저 햇볕이죠. 참 아름다워. 근데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워플레이스 때문에 다니는 거야, 잡 때문에 다니는 거야?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다니지. 왜냐면 안 따오면 혼나니까. 근데 결국은 일로 가야 돼.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럽 쪽에만 하더라도 얘네가 1억 3천 뚫었어요. 그래서 올해 2억 예상이에요. 얘네가 어디까지 뚫었냐면 이슬람도 뚫었어. 아시죠? 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노래 잘한다는 엘비스 프레슬리. 전 세계 공연 다 다녔지만 무슬림 쪽은 못 들어갔어. 그 다음은 누가 있어요? 마이클 잭슨. 아니, 한국에 안 살아? 마이클 잭슨이 그 다음으로 노래를 엄청 잘하고, 퀸, 남자 퀸 4명. 무슬림 뚫었어, 못 뚫었어? 못 들어갔다고. 근데 BTS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느냐? 이슬람 여성들이 다 자살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슬람 남자 입장에서는 와이프를 10몇 명씩 데리고 있는데 다 자살한다니까 밥별 셈이 없는 거야. 그 정도로 센 거지. 그래서 드디어 여기 들어갔잖아요. 대신 조건이 히잡하고 우리가 말하는 전신을 둘러쓰는 걸 가지고 공공기관, 그리고 요번 예외로 남편이나 남동생 동행 없이 허락을 해준 거야. 안 그러면 다 자살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입장하려면 이 무슬림 여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 BTS에 회원가입을 해야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 프랑스 국민의 앨리스가 여기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한국에 개인정보법이 없다. 그럼 이 BTS라는 국내 웹사이트를 통제할 방법이 있어, 없어? 없죠. 그죠? 그럼 다 뚫리겠지, 여기서. 그러면 프랑스, 앨리스부터 프랑스와 이런 애들이 뚫리면 무슨 현상이 벌어진다고? 신상 털리면 자살하죠. 재산 털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용불량자 되죠. 그럼 국가 차원에서 뭐가 안 되는 거야? 세금을 못 걷잖아. 세금을 못 걸으면 프랑스를 어떻게 유지하냐고. 왜 개인정보가 전 세계에 화두인지 이해되셨죠? 모든 게 비즈니스와 돈의 원리라니까. 여러분이 프랑스 수상인데 국민들이 다 망해가지고 세금을 낼 사람이 없어. 그러면 대통령 월급 어디서 나오냐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개인정보법은 전 세계법이에요. 자, 두 번째, 기업적인 측면. 자, 개인정보를 가져다가 얘를 영업 목적으로 쓰시거나 공익 목적으로 쓰시는 거죠. 쉽게 말해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개인정보 없으면 생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야. 자, 세 번째, 그럼 국가적인 측면에서 뭐가 돼요? 아까 얘기했죠?
다 털리면 국가가 존재 자체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표 보이시나요? 자, 표에 이런 표시는 뭐였었죠, 아까? 그동안 기출로 많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개인, 기업, 국가라고 써 있으니까 신상 털렸다, 자살한다. 그러면 어디 쪽이야? 개인. 유출사고 터져서 과태료 물어갖고 회사 망했다. 그럼 어디예요? 기업. 국가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그럼 뭐예요? 국가가 되는 거죠. 그죠? 요 정도는 가볍게 시험 문제 연습을 하십니다. 자, 17페이지. 자, 이쪽 시험 보는 협회는 라이프 사이클 수명주기라고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이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처리하는 단계라고 해요. 자, 처리는 아까 개인정보의 이용 형태라고 그랬죠? 그럼 개인정보 이용하려면 뭐부터 하셔야 돼? 그래서 수집 단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수집한 개인정보는 캐비넷에 문서는 넣어놓든가 DB에다 저장하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보유 단계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그럴 때 그 표를 보세요. 자, 수집이란 글자 보이실까요? 그러면 수집이란 단어가 위에 보일 때 보기 구성은 자, 주체의 동의 없는 수집이냐 과도한 수집은 이쪽 맞죠? 근데 만약에 수집이라고 써놓고 오른쪽에 있는 암호와 항목을 누락했다는 말은 수집에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아닌 거죠. 이제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표를 잠깐 빨리 보시고 바로 밑에 거 빈칸 채우기를 해봅니다. 자, 동의 없는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처리 단계 중에 수집이 나와야지. 암호 안 했다 그럼 뭐가 나오는 거야? 저장. 그죠? 자, 목적의 업무를 목적 왜 무슨 목적? 수집 목적을 벗어났냐 안 벗어났냐 이거죠. 수집 목적을 벗어나서 이용했냐 이러니까 이용자 쓰시면 되고. 자, 보유기간이 경과됐어. 자, 제가 아까 마을버스 그렸을 때 수집 후 6개월이었었거든요. 그럼 1월 1일 날 수집했거든. 그럼 6월 30일이 6개월 됐죠. 그럼 7월 1일 날 뭐 하시라는 얘기야? 파기 시점이 이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유기간이 경과되면 파기란 말을 써야 돼요. 그럼 지금 예시처럼 가장 간단한 시험 문제 중에는 이런 예시들이 나오면서 이럴 때는 무슨 단어를 써야 되느냐? 수집. 이럴 때는 뭘 써야 되느냐? 파기.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겠죠. 자, 제일 밑에 보시면 개인정보 침해 원인이 나오는데 자,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건 개인정보 처리자의 잘못이에요? 정보 주체 잘못이에요? 둘 다 잘못인데 개인정보 처리자는 여러 명을 갖고 있죠. 근데 정보 주체는 자기 것만이죠. 그래서 둘 다 책임이 있다. 왜?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수의 정보 주체를 보호하지 않은 책임이 있지만 정보 주체는 뭐가 부족한 거예요? 예, 스스로의 권리를 못 찾아 먹은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주민센터 갔더니 막 내 신분증을 막 복사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막 뒤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막 20장씩 카피해서 막 돌리고 있어. 내 앞에서. 그럼 여러분들 요거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아니, 상식적으로 내가 뭐 본인 확인 때문에 한 장 정도 카피해서 내가 신청한 거에 붙이는 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내 앞에서 갑자기 카피하더니 막 옆에 있는 뒤에 보자 김주사, 박주사 막 나눠주고 있어. 좀 이상하잖아.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 아니면 언제든지 나는 여기 물어볼 수 있어요. 물어볼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그때는 딱 손 들고 응? 내가 좀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물어보라는 얘기지. 그럼 거기서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책임은 침해 원인은 둘 다 책임이 있다가 답인데 주된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한테 있다. 이유는 한 명만 갖고 있어? 여러 명을 갖고 있어? 여러 명이니까. 나는 내 거 하는 거고. 자, 18페이지.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개인정보는요. 원래는 개인정보란 말이 없었어요. 원래는 개인정보란 말이 없었고. 뭐 쉽게 한번 표현할게요. 자,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엄마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자식을 낳았어요. 저희 때는 전부 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응답하라 19 뭐지 그게? 198 거기 장면 나오잖아요. 야, 진짜 그 PD가 나랑 동갑인가 봐. 하여튼 우리 살던 데 그대로 재현했고 그다음에 너튜브에 보시면은 그 삼진기업의 영어